저기 망중립성 이윤작품 네. 장애인 스토저 망중립성은 없다. 상당히 부발적인 문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서울고 있으니까 좀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나온 해몽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는 NM포럼과 디지털 커먼드.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줄여서 NM포럼이라고 하는데 사실 클레임은 Let's Neutrality User Forum이고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취지는 망중립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망포럼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망포럼이 만들어진 계기는 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에 써있는 내용을 보자면 저희가 출간한 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2011년 말에 아까도 잠깐 나왔던 MV와이크 차단 논란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상은 너무나 경쟁적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분개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열심히 모여서 행동 중심의 느슨한 연대체, 어떤 꽉 짜인 조직이 아니라 뭔가 정말 포럼 상태로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뭉쳐서 해내고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써봤는데요. 크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책 중심의 활동들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책 중심으로는 정말 이제 터진 문제를 수습하는 그런 거죠. 그런 MV를 차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방통위가 수습한반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은가?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성명서를 낸다든가 아니면 정책을 평가한다든가 지난번에 대선 시즌에서는 그 후보들의 IT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제안과 이런 것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나올 새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해나갈 거고 관련된 법에 대한 개정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액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리 파워스가 이번에 잘 막아지고 또 좋은 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 역량 자체가 강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픈 세미나를 하고 가끔 클로즈 세미나도 하고 강좌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재미있게 인터넷 멍해 전당 이런 행사를 해서 한국의 인터넷 제도에 있어서 뭔가 그런 악영향을 끼친 제도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만든 사람들을 정확히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노티스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망중립성이라는 화제 자체에 대한 어떤 의식을 넓히고자 하는 이런 책의 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걸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액터로서의 멤버가 있고 옵저버로서 지원하는 멤버가 있고 그리고 포럼 안에는 없지만 뭔가 하면은 와서 액티브하게 보는 액티브 옵저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액터 같은 경우에는 경실련이랑 아까 발표해준 진보넷 이 두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짜 물적, 인적 자원을 투여하고 계시고 그 외에는 저 NM포럼 이메일 리스트라고 하는 이메일 리스트 안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아카데믹, 리걸, NGO 또 매스미디어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망포럼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불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저버에 있는 분들은 저 위에 2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인데 이 분들은 뭔가 참여를 가끔 해주시기는 하는데 항상적으로 모든 일을 관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뭔가 단체 이름으로 포럼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그 이름 써도 좋습니다. 이런 굉장히 패시브하긴 하지만 확실한 지지를 해주시는 그리고 정말 친구의 지원을
해주시는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맨 밑에 옵저버, 액티브 옵저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특히 포털에서 대외 협력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오픈 세미나 같은 거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고, 거버먼트에서는 거의 나오시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관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건 같아요.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메인 테마인 이 IGF에 만약에 망프로 이름으로 프로포즈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한다면 좀 도발적으로 지어봤습니다. No Net Neutrality Zone이고요. Triangle of ISP Monopoly, Regulator, and Mass Medi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네트 뉴트럴리티 존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 망중립성 문제는 결국엔 공정경쟁 문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인터넷 망 사업이라고 하는 이 유무선 망을 통틀어서 거기에 얼마나 공정한 경쟁의 장이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 슬라이드에 저는 한국은 망중립성이 없는 동네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완전한 과정 상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상태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의 의도가 없는 규제자,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시츄에이션을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말들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고 있는 매스미디어, 이 세 가지가 한국에서 망중립성을 없애는 뭐 요인, 이 트라이앵글을 완성하는 꼭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ISP 모노폴리. 네, 이 깔끔한 데이터는 바로 한국의 유무선망이 어떻게 이 세 통신 사업자에 의해서 깔끔하게 분화되어서 사업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IX 가장 밑단에 있는 건 KT, SPT, LG 플러스가 이렇게 4대 3대 2, 뭐 이 정도로 깔끔한 ISP, 그 밑단이 역시 이렇게 깔끔한, 그리고 모바일은 SKT랑 KT를 뒤집히게 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깔끔한 포션을 가지고 다들 해드시고 계시고,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 인터넷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망을 소유하는 것인데, 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3명이라면 그 망 위에서 흘러다니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콘텐츠 시장도 잡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짓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왜 안 할까요? 라는 아주 초등학교 5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그렇게 전혀 공정 경쟁 75% 3명 이상 75% 넘으면 뭐 공정거래법에서 공정 경쟁이 아니라고 하든가 그런 걸 읽은 기억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규제 의지가 전혀 없는 규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저 지경에 갔으면 저걸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그걸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저 텔레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액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규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저 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은 경쟁적이다 이미라고 하는 워딩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그 안에서 어떤 로비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는 경험한 바가 없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방통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규제할 의사가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노 트랜스퍼런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방통위에서 그 네트 뉴트럴리티 관련해서 망중립성 관련해서 팀을 4개를 짜고 18달 동안 38번의 미팅을 한 기록을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레코드도 만든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아주 간명한 대답을 주셔서 그 데이터를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셨거든요. 이렇게 황당한 시츄에이션.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하는 것이 바로 딕테이션을 하는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54,000원을 내시면 무료 통화를 드려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내적 모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기사에 써내고,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사업자들의 입장을 10분 반영한, 이를테면
MV와 망중립성 규제를 세게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통사들 쇼크 뭐 이런 식으로 쇼크 받는 건 방통이나 시민사회가 아니라 이통사거든요. 근데 그런 형식의 기사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있고 그리고 그 기사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나 혹은 무지에서 오는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 혹은 노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써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VOIP하고 과연 같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고 뭐 망투자 비용 분담 이런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들 기사에 아무런 필터링이나 알아봄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통위와 그런 통신 사업자들 관계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아무런 뭐 비판이나 혹은 뭐 확인 그런 것들 없이 그대로 뉴스에 써내는 아주 훌륭한 그야말로 멍청한 라인과 같은 그런 디테이션을 해내는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노 뉴트럴리티 망중립성이 없는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모든 가능한 것들이 다 이 베이스 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규제하는 사람들조차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하는 걸 아무런 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말 어둠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트라이앵글을 리버스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 상황에서는 뭐 다행히도 법적으로 망중립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해라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규제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그 보통 뱀파이어 전략이라고 밖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암흑 속에서 어떤 조약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말하자면 위키릭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문서들 진짜로 그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문서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걸 분석하고 노티스하면 마치 뱀파이어가 태양빛을 받았을 때 싹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뭔가 전술로서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적어도 방송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일단 좀 알게 해야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와 지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딕테이션 하지 않는 제대로 비판적으로 그런 말들을 수용해내고 뱉어낼 수 있는 미디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유저들의 각성, 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하려고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2011년 말 2회에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